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유가족들도 참석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독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수요 시위가 1,600차를 맞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지역사회에서 목공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예수목자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독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난 1992년에 시작한 수요 시위가 오늘로 1,600차를 맞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600차 수요 시위가 주한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 방안에 맞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기독 여성들이 중심이 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수요 시위에는 지금도 수많은 시민과 종교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600차 수요 시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며 약속을 속히 이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만 했는 게 아니고 이용수한테만 했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도 했습니다. 국민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윤 대통령은 꼭 이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정의기억연대는 1,600차 수요 시위를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우리 정부가 피해자와 국민의 동의를 이끌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고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배상에 나설 때까지 연대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정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수요 시위 인근에선 일부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며 현행법상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형태가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과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어제 저녁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에는 유가족들도 참석해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200일이 훌쩍 지나도록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가시지 않는 의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에 참석한 한 희생자 어머니는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유가족을 외면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 저희를 연대해 주시는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빠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기도회 설교에 나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며
정치권이 이제라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안전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 억지입니까? 이런 요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정부나 국회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지킴이 활동을 계속하며 유가족들의 곁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유가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사의 원인도 가족의 마지막 순간도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과 우리는 여전히 참사 한가운데에서 7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특별법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면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위가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참가단체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중화기독교연합파송사역촉진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비서구권 선교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선교지 지원을 위해 적합한 선교단체를 상호 추천하고 인력과 정보,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시아 선교협의회 AMA와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AEA도 업무 협약을 맺고 아시아교회 지원과 다음 세대 선교 동원, 리더십 양성, 학술 연구 분야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굿피플이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장애를 입은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굿피플은 지난 12일 부산 지역 참전용사 장애인 5가정을 방문해 집수리와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굿피플은 지난 2월부터 부산 지역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밝혀줘 홈즈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 해 경상비 4천만 원 이하의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척교회 지원 도서, 개척 레시피를 발간합니다. 감리회 35회 총회 개척 미자립 정책위원회는 감리교 본부에서 첫 모임을 갖고 오는 11월까지 개척교회 모범 사례를 발굴해 개척 레시피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감리회는 또 개척을 한 후 정체를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재개척 학교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예장 백석총회 임원진과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사업별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앞으로 행사를 점검했습니다.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45주년 기념 사업은 백석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은 행사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오는 20일 백석인 한마당과 7월 총회관 헌당식, 9월 45주년 기념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정 총무 사임으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총무 추천 인선위원회를 열고 대한성공회 이경효 의장주교를 인선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교회협의회 총무 추천 인선위원회는 이경호 인선위원장을 비롯해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이철호 총무를 서기로 내정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총무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음 달 20일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총무 선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한 마을 안에 들어가 목공 사역으로 선교의 장을 펼치며 지역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목자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찬누리 마을. 전원주택단지 안에 들어선 예수 목자교회.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양들의 교회이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양들의 교회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인식하기 좋게.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예수 목자 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마을을 연결하는 가정교회 공동체. 김성욱 담임 목사는 예수 목자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은 복음이라며 관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목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가정, 마을까지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선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제 경우는 목공이라고 하는 그 선교의 장을 통해서 교제장을 통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고 선교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와 목공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 목자 교회. 목공을 선교적 접촉의 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양평에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최상의 관심도였습니다. 남녀노소.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 반을 운영해 보니까 남녀노소 다 들어가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를 위해 목공 지도사 2급 자격증까지 취득한 김성욱 목사. 마당 한편에 목공 작업실을 세웠습니다. 봄 학기를 마무리하는 수업 시간. 수강생들은 그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을 선보이며 소감을 나눕니다. 캄포나무로 예쁜 고래 모양의 도마를 만들고 나무 자투리를 이용한 부추 플레이팅 도마를 자랑하는 조정원 씨. 목공이 로망이었던 정원 씨는 은퇴 이후의 삶을 찾아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은퇴 이후에 크게 할 일이 없었는데 나름의 그 소일거리를 찾았다는 것, 그다음에 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방편이 하나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자투리 나무로 기린 모양의 장식품을 만든 최종래 씨는 마음의 치유를 얻었다고 전합니다. 저는 목공을 하면서 그 목공이 주는 마음의 평안 같은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에서 나는 향이라든가 톱밥의 향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저의 스트레스 받았던 마음이나 치유되는 느낌? 이런 걸 받았어요. 캄포나무 자체를 좋아해 넉넉한 사이즈의 도마를 만든 이재현 씨는 10주간의 일정이 행복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해서 또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이제 목공의 시간이 되면 미리 기대가 돼요. 또 목사님의 또 따뜻한 모습과 또 반겨주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더 참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만남의 시간이다라는. 공구박스 도마에 이어 접이식 책꽂이를 만드는 시간. 김성욱 목사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못 박을 자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재야하는 세밀한 과정. 여기다 밀려나지 않게 서로가 힘을 모아 꽉 잡아주는 합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10주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은 가을 학기를 기대하며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목공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 목자 교회. 작은 가정 교회지만 교회 공간을 마을 주민들의 회의 장소로 또 다양한 방식의 소통의 장으로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퇴를 1년여 앞둔 김성욱 목사는 훗날에도 예수 목자 교회가 마을과 함께하는 가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어떤 문화교실이나 또 농촌의 특성을 살려서 텃밭 가꾸기나 꽃이나 나무나 또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도 오게 되고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 틀은 아무리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총 정리하면서 또 디자인한 겁니다. 이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북 기독교 청년합회가 광복절 연합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개최한 탁구대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전북 지역 광복절 연합예배를 주최하는 전북 기독교 청년합회가 준비기도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합예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8.15 광복절 연합예배는 오는 8월 13일 오후 4시 군산드림교회 비전홀에서 열리며 바울교회 원파른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전북 기독교 청년합회장 서종표 목사는 광복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연합예배를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여수에서 제10회 총회장배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스포츠 선교회를 만들고 6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교회가 교제하고 나눔을 갖고 선교하는 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특히 탁구 문화가 이 좋은 여수에 와서 공동체의 만남을 갖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목회자와 선수들을 지원하며 교단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 많게는 50mm에 달하는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